자,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100%입니다. 7월 1일 오늘 국내 증시 마감 브리핑을 좀 도와드려보도록 할 텐데, 일단 지금까지는 미친 듯한 변동성의 장세였죠. 상반기에만 101% 가까운 폭등을 보여줬었는데, 어제부로 6월 30일부로 상반기가 끝이 났죠. 그래서 오늘 하반기 첫날 국내 증시에서는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보였습니다. 일단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도 리밸런싱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죠. 이 리밸런싱이라는 게 말이 좀 어려울 뿐이지,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기관들은 한 달, 분기, 반기, 연도 별로 부클로징을 해요. 이게 뭐냐? 그동안 들고 있던 포지션을 정리를 해서 수익을 확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뭐 정산을 받겠죠.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자체를 밸런스를 다시 맞춘다. 그게 이제 리밸런싱인데, 그러다 보니까 6월 30일, 6월달이 일단 6월도 끝나는 거고요. 이 분기도 끝나는 거고 상반기도 끝나는 큰 리밸런싱 구간이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스피는 오늘 마이너스 2.04%,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1.44%, 양시장 상반된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마이너스 2%가 사실 조정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 숫자기는 해요. 왜냐면 상반기 수익률 자체만 해도 플러스 101%였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를 좀 보게 되더라도 기울기 자체가 상당히 가파르게 고각도로 빠르게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2% 정도는 사실 당연한 변동성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럼 와중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코스피 상반기 수익률이 101%?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라는 겁니다. 직전까지 가장 컸던 상승폭이 99년도 닷컴 버블 때예요. 요때가 이제 57%였는데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상회하는 기록이 나와버렸죠. 정말 이제 유례없는 성장세를 보여준 건데, 그런 시점에 리밸런싱 구간이다 보니까 하반기 첫날부터 장중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큰 폭 매도를 좀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런 와중에 수출 지표는 역대급으로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재는 호재대로 있는데 수급은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이 괴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수출 지표를 한번 보시면 월 수출 1000억 달러를 드디어 찍었습니다. 세계 네 번째 월 1000억 달러 돌파 국가로 등극을 한 건데, 그 중에 이제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의 43.8%, 사실 이제 반도체가 전부 다 견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반도체 섹터 자체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다 보니, 그래서 이제 시장 변동성이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도 맞아요. 올해 코스피가 사이드카만 29회 발동이 되면서 금융위기 때보다 오히려 변동성이 더 큰 시장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죠. 그런 와중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1조 이상 순매도를 하면서 지수 상단을 계속해서 좀 눌러주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호재가 하나가 더 있었죠.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메가 프로젝트, 이제 정부 정책 기조상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수혜주와 오히려 반대로 약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수혜주에는 건설주와 소재부품 장비, 소부장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고, 반면에 약한 모습을 보였던 종목들은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겠죠. 흔히 말하는 S7 종목들, 그리고 2차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었는데, 일단 수혜 섹터부터 좀 볼게요. 전력과 건설 쪽에서는 반도체 팹을 2000조 넘게 투자를 해서 짓겠다라고 하니 결국 이제 전력이 필요할 거고, 그걸 지어야 되니 건설업종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이런 정부 정책 기조상 강세를 좀 보였었고,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팹을 지으면 결국 장비가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근데 반면에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 얘네가 이제 유상증자를 결정을 하면서 그룹주가 이제 동반 약세를 크게 보였습니다. 최근에 급등의 상승분을 대부분을 반납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고, 반도체 대형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얘네는 약세를 보였던 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집중 매도세, 제가 리밸런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수익을 확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많이 오른 걸 팔아야겠죠. 근데 국내 증시에서 뭐가 제일 많이 올랐죠? 반도체 대형주 삼전, 닉스, 얘네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대표 종목 4개를 좀 뽑아왔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금일 20%가 넘는 급등을 보였었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10%가 넘는 양봉으로 오늘 장을 마감을 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이너스 6%대까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2%가 넘는 강한 약세를 좀 보였었는데, 슬슬 이제 순환매가 이동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럼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하반기에 어떤 종목들을 보고 어떤 섹터를 더 유심히 봐야 되냐? 일단 지표들을 먼저 봐야겠죠. 수출 모멘텀이 여전한지, 반도체가 여전히 잘 팔리는지,
를 다르게 말하는 게 수출 모멘텀이 될 거고, 여기에 따라서 수급이 회복이 되는지가 관건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의 목표를 12,600포인트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메가 프로젝트 실행도 마찬가지고 이런저런 정부 정책 기조상 상승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HBM 수요는 여전히 견고한 수요를 유지를 하고 있고,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는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매번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빅테크들의 AI 인프라 투자는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에 대한 투자가 아니고 이제는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왜냐면 그동안 너무 많은 돈을 들이부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것도 맞지만, 내가 만약에 조금 힘들어서 투자를 더 이상 못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다른 기업들은 여전히 설비 투자에 대해서 꾸준한, 그리고 계속해서 규모를 더 키워서 투자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만큼 AI는 실제로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아지고 있는 시점이죠. 그럼 결국 투자를 계속 하고 있던 기업들만 살아남고 투자를 멈췄던 그런 기업들은 도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생존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AI 인프라 투자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건 기정사실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수급이 전환되는지 요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좀 팔로우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제 외국인의 복귀에 주목을 해봐야겠죠. 최근 주체가 외인의 매도세였기 때문에 요거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 체질 개선, 요거는 사실 이제 코스닥 쪽이기는 해요. 30주년 맞이 행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부실기업 퇴출 강화도 추진을 하고 있고, 승강제라든지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도 좀 리레이팅이 돼줄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는 수출 모멘텀이 계속해서 1,000억 달러 이상 수출이 나오는지 요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핵심 플레이어 중 하나, 수급의 주체인 외인의 수급도 회복이 되는지를 눈여겨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메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도 우리가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좀 하면서 여기에 따른 수혜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좀 풀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요런 영상들 놓치지 않고 보시려면 구독 버튼 요거 꼭 한 번씩 눌러주셔야겠죠. 정말 이제 나름 열심히 준비하는 영상들인데 저도 힘낼 수 있게 눌러주시는 김에 좋아요도 좀 같이 눌러주시고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요쯤에서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무리 바쁘셔도 식사 항상 맛있는 거 잘 챙겨 드시고요. 저는 내일 더 질 좋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100%였습니다.